전환기 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거감시 TF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적극적으로 본인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한길이가 이준석하고 TV 토론회가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토스 해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 때린 택이죠. 스포츠로 치면은. 그걸 사실은 장 대표가 먼저 목소리 내야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선거감시 TF였죠, 이름이. 그러면 지금 TF 구성을 위해서 물밑 작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 상황이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저걸 이제 선거 감시 TF인데 부정선거 TF라 해가지고 마치 우리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는 것, 또 부정선거가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밝히는 TF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공식 만든 TF는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전환기 씨는 그거에 대해 자기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엮어서 당에서 뭔가 공식 기구가 자기 뜻에 맞춰서 출범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예방,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출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준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뭐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스하고 장 대표가 스파이크 때린 격이다. 뭐 시청자 수도 보수 지지층에서 꽤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또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정선거 TV 토론을 글을 통해서 보고 또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고 국민을 일깨우는 전한길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장동혁 대표하고도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 전한길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자아도취형 과대망상 그 주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부정선거를 함께 이야기하자 이 얘기는 곧 합리적 보수 얘기를 걷어치우고 아예 극우 보수 주자로 나가자라는 얘기인데 아까 뭐 이게 부정선거 TF가 아니라 선거를 감시하는 TF라고 하는데 이미 전한길 씨로부터 부정선거라는 그 프레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라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할수록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선거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선거 전환기만 생각나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과 같은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에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패배 이후의 대안들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장 대표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포기하고 당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당내에 있는 쇄신파는 멀리하고 부정선거론자인 극우 강성 지지층은 가까이 하는 뭐 그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호 대표 조금 정무적으로 그 부정선거 관련 토론에 이준석 대표하고 했던 거 그거를 좀 시차를 좀 띄워서 이런 TF를 구성한다거나 하는데 그 직후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핏 보기 이거 부정선거 거기 토론에 보고 맞는 거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달라질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얘기가 지금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박주현 변호사라든가 또 전한길 씨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못한 것도 일부 있었어요. 뭐 이제 실제 이제 그 유권자 수하고 개표된 수가 달랐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 나왔을 경우는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죠. 선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제도 시스템이고 거기서 우리가 기반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과거에 소쿠리 투표를 해가지고요. 투표 용지가 도장 찍힌 게 소쿠리에 담겨서 또는 라면 박스에 담겨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중간에 갈아치우거나 또는 넣거나 뺏거나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거제도 개선해가지고 그걸 100%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걸 저희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걸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TF는 전혀 아니다. 네.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다. 그 시기라는 것은요. 저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그런 TF를 출범시킨 것이 타이밍상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 그래 봅니다. 그래요? 그럼 보수 지지자 측에서 그 토론회가 지금 전환길 씨의 표정처럼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했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당 출마자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물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륜이나 위헌 위법이라고 법원과 헌재가 인정한 것을 이야기해도 해장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저도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하면서 진짜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어쨌든 이 부정선거 이론, 부실선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친한계에서도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우리 보수 지지층에 강하게 뇌리에 꽂혀버리면요. 사전투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3일 투표하는데 우리 당은 1일 투표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도부도 부정선거 이론에 탐닉하고 부실선거 이론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던 지도부도 네. 막상 선거 앞에 가면 한두 달 전에는 최소 3개월 전에는 선거 믿어주십시오. 사전투표 해주십시오.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해왔어요. 그건 우리 당에서 늘 해왔던 겁니다. 근데 선거를 3달 남겨놓고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당 지지자들 머릿속에는 부정선거라는 이미지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루만 투표하게 만들면 민주당은 3일 투표하고 우리는 하루 투표해서 이거는 정말 이준호 대변인은 아직 출마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 후보로서 속 타는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속이 탑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 듣고 있으면은요 속이 탑니다. 후보는. 저쪽은 3일 투표하는데 우리는 고작 하루면 하루 그날 꼭 투표하고 싶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설령 좀 부실선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지자가 어떻게든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예. 그게 지금 선거에서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의 진짜 그 애타는 마음일 텐데 예. 중앙당 지도부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이준호 대변인 얘기 들어야 돼. 지금 굉장히 국민들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거에서 여러분 사전선거 하지 마시고 본선거만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과거에도 맞죠. 그런 적이 없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정선거론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사전선거 제도 믿고 신뢰하고 투표에 열심히 해라라는 것이 우리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짧게 첨언하면 네. 장동혁 대표하고 그 당권파가 딱 한 게 선거 앞두고는 안 하던 약속 대련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과 미래 사람들 보고 야 저륜하자고 주장하고 이런 비판을 좀 해. 그래야지 당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중도 지지층이라든가 합리적 보수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할까 말까 하는데 예. 대안과 미래는 멀리하고 오히려 전환길처럼 부정선거론자가 가까이 한다라면 그 중도 합리적인 그 보수층들이 그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하고 싶다가도 야 여기 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 선거를 앞두고는 쇼라도 하고 약속대로는 다른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것은 이건 선거에 관심이 없다. 예. 선거 끝나고 책임론을 지켜줄 중앙위원들 숫자, 사퇴 공방을 막아줄 숫자, 정사퇴했을 경우에 전당대에 나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가 장어게인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권리당을 확보 예. 이것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쳐내는 그런 작전을 지금 선거 전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실부대 뭐 제3자 밖에서 봤을 때 그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여론이 좀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글쎄요, 뭐 그 여론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를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좀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맨하탄 프로젝트 단어 나왔을 때 더 보기가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미국이 핵무기 만드는 프로젝트처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과 그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서 이 부정선거를 대형 기획을 한 것이다.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다. 예. 그때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토론에서 바로 반박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4번이나 4수 끝에 대통령 된 사람이고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과연 있었다면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탄생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토론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비판 의지도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알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